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500만 이상 광역지방정부 구성 제안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또 읍면동단위 자치위원회 활동 보장과 이를 위한 주민세 개편 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안 지사는 지난 28일 도청에서 열린 동네자치와 주민세 개편 토론회에 참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은 21세기 민주주의의 과제이자 국가 혁신의 핵심 이슈, 주권자들이 실질적인 국가의 주인이 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안 지사는 또 광역지방정부와 함께 자치분권 국가 완성을 위한 또 하나의 축으로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전 세계 110개 도시에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도시 기술력을 선보입니다. 서울시는 오는 30일까지 러시아 울리아노프스크에서 열리는 세계도시 전자정부협의체 제4차 총회에서 세계 최초로 구축한 디지털 시민시장실 등 스마트도시 서울의 기술력을 소개합니다. 위고는 전 세계 지방도시단체로 구성된 글로벌 협의체로 서울시가 2010년 창립해 3회 연속 의장도시를 맡고 있습니다. 위고 의장을 맡고 있는 박 시장은 지난 28일부터 이틀간 참석해 회의를 주재합니다. 세계 도시들의 교류 협력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을 도시 문제 해결에 활용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김생기 전북 정읍시장은 지난 28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민선 6기 3년 성과를 발표했는데요. 그동안 서남권 추모공원과 정읍 장학숙개원 등 시민복지 서비스를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재희 기자입니다. 김생기 전북 정읍시장은 28일 지난 3년 시민 행복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 100년 정읍의 먹거리를 찾는 데 주력했다며 앞으로 펼쳐놓은 사업들을 안정된 시정 바탕 위에서 추진 완료해 정읍의 밝은 미래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생기 정읍시장은 민선 6기 3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일관의 성과를 바탕으로 남은 1년에는 시민과 소통하면서 공감 행정 추진과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시장은 임기 동안 시민 삶의 질 향상, 미래형 첨단 과학 산업, 선도도시, 사계절 토탈 관광 실현 발판 다지기,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부강한 농촌 건설에 힘써왔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남은 1년도 변함없이 처음 마음 먹은 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정말 인구 15만 회복을 위한 그런 기초 작업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이렇게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읍시는 민선 6기에 들어 749억 원이었던 부채를 조기 상환해 49억 원의 이자를 절감하는 등 재정 건전성 강화로 지역개발 사업 투자가 가능토록 했고 KTX 개통으로 서남권 물류, 교통, 관광의 거점 도시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다졌습니다. 이에 민선 6기는 서남권 추모공원과 정읍 장학숙개원, 시립미술과학회관, 안전통합간지센터 구축,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준공, 브랜드 콜택시 출범 등을 통해 시민복지 서비스를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랜 홍재희입니다. 전북 남원시의 최근 3년간 60대 이상 남성 노인 자살자 수가 여성보다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남원시는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해 매주 수요일 행복 청춘학당 운영에 들어갑니다. 행복 청춘학당은 사전 우울증 검사 및 수요 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건강 체조와 자살 예방 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남원시 보건소는 앞으로도 행복 청춘학당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우울증 및 자살 예방 교육과 국악 힐링 교실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노인 자살률을 낮추고 자존감을 향상시켜 행복한 노년을 즐길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북 완주군이 신성장 동력 청사진을 제시할 미래발전위원회를 위촉했습니다.
완주군은 지난 28일 군청에서 총 30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미래발전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미래발전위원회는 새로운 지역 발전의 틀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미래발전 포럼과 각종 자문토론회, 정책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한편 미래발전위원회는 지난 5월 완주군 미래발전위원회 운영 조례가 개정되면서 위원회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오늘의 단신 뉴스입니다. 정부가 인구 급감 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해 인구 유입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인구 급감 지역, 통합지원 사업 대상 지역 9곳을 선정하고 특별 교부세 등 총 147억 원을 투입할 계획인데요. 충북 음성군에는 한국어 교실 등이 포함된 다기능 외국인 주민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 등을 통해 외부 인구 유입을 유도합니다. 이 밖에 전북 고창군과 정읍시, 강원 평창군 등 5곳에서도 지역 특색에 맞게 생활 중심지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각각 추진됩니다. 주차장에 주차를 하다 보면 주차선 간 간격이 너무 좁아 차 문을 열고 나오기 힘든 적 있으실 텐데요. 또한 좁은 곳은 문찍힘 현상도 걱정이 되죠.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 단위 구획 최소 크기 확대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 입법 예고합니다. 이번에 변경된 주차 단위 구획 규정은 새로이 신축되거나 설치되는 시설물에 한해 적용됩니다. 주차 단위 구획 크기 확대에 따른 추가되는 공사 비용은 아파트 세대당 약 240만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